네, 애널리스트 톡톡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분은요, 저희 키움증권에서 굉장히 많은 섹터, 피부 미용, 그리고 또 뭐 하죠? 의료 AI. 의료 AI. 예. 또 뭐였죠? 중견제약사도 보고요. 중견제약사 또 있나요? 일단 그 정도 봅니다. 예. 네,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신민수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의료 AI를 골라오셨어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 의료 AI 관련주를 진짜 많이 기대하셨는데 다들 루닛, 뷰노 이런 거 보면은 요즘 왜 이렇게 못 가지? 이렇거든요. 조금 부진한 모습들이 23년 8월 이후로 있어 왔죠. 왜 그런 거예요? 개별적으로 본인들의 사업 개발이 살짝 지연되는 모습들이 시장에서 그러면 흑자 전환 도대체 언제 하는 거지? 이런 것들도 조금 기대감이 밀리면서 계속 우하향하는 추세가 보여졌습니다. 아니 근데 요즘은 금리 인하 되고 나서 사실 뭐 흑자고 뭐고 그냥 뭐 모멘텀 있으면 가던데 종목들이. 그쵸. 근데 그래도 요즘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그 모멘텀의 부재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미국으로 가려는 것을 조금 사업 방향을 조금 돌린다거나 본인들이 제시했던 가이던스 같은 게 조금 미달된다거나 뭐 허가 시점도 어느 시점이었는데 뭐 2년 정도 미룬다거나 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조금 덜 반영되고 다른 쪽에 붙으면서 오히려 이쪽은 살짝 기존 주도주들이 조금 처지는 그런 양상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다른 쪽으로 붙었다, 이게 오늘의 좀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계속 보던 루닛, 뷰노 말고 또 새로운 종목들이 요즘 그 세대 교체가 되고 있어서 그 얘기를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 종목들은 뭐가 좋았던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모멘텀이 좀 짚혀지는 대로 주가가 반응이 좀 잘 올라올 만한 것들이 있었었고, 그랬구나. 최근에 상장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보고 싶어하는 물결들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흐름이 맞물리면서 기존에 있던 친구들이 모멘텀이 살짝 아쉬운 부분들을 신입생, 새내기들이 잘 대체를 해주고 있었다. 그래서 섹터, AI라는 의료 분야의 전반적인 섹터의 센티가 아직 뭐 많이 취약해진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새내기들이 잘 가는 친구들은 조금 더 잘 갈 수 있고 기존에 플레이하던 업체들도 살짝 처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본인의 사업 개발 여하에 따라서 다시금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아직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 그 종목들을 한번 리뷰를 해보면서 왜 올랐는지 얘기를 해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우리의 의료 AI 투자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이 참 좋아요. 추석에 먹기 좋은 우리 AI 종합 선물 세트. 근데 또 이제 의료기기에다가 AI 붙었으니까 사실 이거 진짜 얘기 되거든요. 원래 이제 이런 시기,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되고 시장에 유동성 랠리가 올 때 의료기기에다가 AI 붙여서 기대감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분명히 그런 생각은 하셨을 텐데 과거에 그 루닛 뷰노에 매몰돼 계신 분들은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하실 거고,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그래서 그렇구나, 이쪽으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 되겠구나, 선택지를 좀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보니까 어쨌든 의료 AI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라는 내용부터 좀 시작이 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시대가 변화하면서 그 변화를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렇죠. 고령화라는 게 글로벌적으로 다 영향을 끼치고 있고 사람이 늙으면 결국 의료 수요가 늘어나는데 그것과 동시에 의료 공급자들도 같이 늙게 만듭니다. 그래서 의료 수요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의료 공급자가 늙어가면서 은퇴를 하면서 공급 쪽은 오히려 타이트해지는, 그래서 의료 쪽의 서비스가 공급 부족 현상이 필수 불가결한 상황인 것 같고. 그 공급 쪽도 고령화가 있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 동시에 두 가지 측면이 다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네요.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고 그 서비스를 제공해줄 만한 사람은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서 다 타이트한 압박을 받는다. 그렇다면 공급을 늘리려면 의료진을 많이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되는데. 그렇죠. 당연히 뭐 비용이나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로 치면 뭐 예과 4년, 본과 2년. 그렇죠. 그런 식으로 미국도 똑같이 시간이 필요하고 그 사이에 공백기를 신기술인 의료 AI로 커버하는 움직임이 조금씩 관찰이 되고 있다. 공급 부족 현상이 뭐 확실하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 두세 군데 조사기관 사이트 같은 데 둘러보면 의료가 공급 과잉이 되는 형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한 거는 확실한 예견된 미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발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료 AI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AI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건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온 건가요? 어느 정도
많은 영상의학 분야에서 특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뭐 엑스레이나 CT, MRI 같은 것을 찍었을 때 이 사람의 폐암이 어느 정도 전이가 되었는지 아니면 몇 기 수준인 건지 조금 더 의사분들과 협업을 했을 때 정확 진단성을 좀 더 좋게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요. 진단하는 데까지 걸리는 그 판단 시간도 조금 더 줄여주는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완전히 대체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제 협력을 했을 때 이게 효과가 좋아지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약간 보조적인 솔루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나 미국에서나 다 CDSS라는 형태로 허가를 받고 있어요.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이라서 임상적인 진단을 보조해준다.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도 의료 AI 이야기하면서 의사를 완전히 대체할 거다 뭐 이러한 컨셉이었었는데 그때는 오히려 조금 너무 기술력이 아쉽기도 했었고 의료진들의 반발도 적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들의 밥그릇 경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는 새롭게 대도한 AI 물결에서는 본인들을 도와주고 본인들이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툴로서의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고 본인들도 그러한 변화에 발맞춰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거는 여기까지는 이제 인식인 거고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지 뭐 해외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해당 뭐 장표에는 따로 찍어둔 건 없는데 수술 로봇 관련돼서도 소프트웨어가 어느 부위를 절개해야 피가 가장 덜 난다 아니면 가장 효율적으로 암을 절개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는 뭐 그 광시야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있고요. 아니면 환자가 현재 유방암 상태가 이러한데 앞으로 더 심각해질지 더 괜찮아질지 미리 미래를 예측하는 솔루션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빅데이터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여러 환자들의 데이터를 본인들이 가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암이 다른 데로 전이가 되더라 아니면 어떠한 약물을 투여했을 때는 알아서 치료가 잘 되더라 하는 거를 이제 앞으로 현재 상황 진단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예측을 할 수 있는 영역까지 좀 넘보고 있는 상황이라 확실히 임상 현장에서 많이 개발이 되고 AI 쪽에서도 괜찮은 성능들이 좀 괜찮아지는 모습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얘기가 된다라고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게 AI가 결국에는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제 미래를 예측해서 알려주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의료 쪽에 붙었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게 다 그거잖아요. 수술 사례들 이렇게 가져와서 이거는 요렇게 조치하면은 요런 경과가 나오더라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새로운 환자에게 적용을 하는 거니까 되게 말이 된단 말이죠. 근데 왜 이렇게 주가가 못 가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제 종목들 안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오히려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이 이제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한 5페이지쯤에 글로 뭐 정리해둔 부분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저희 섹터에서 각광을 받았던 새내기들이라고 하면 한 3가지 정도 크게 3가지 업체가 있는 것 같아요. 시어스 테크놀로지, 토모큐브, 프로티나라고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하입을 많이 받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왔었고 시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환자 모니터링 솔루션을 병원이랑 연계해서 서비스 수수료 아니면 장비 판매 관련된 계약을 체결해서 돈을 받는 업체고 대웅제약이랑 협업하면서 국내 시장 침투 속도가 빨라지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 있어 왔었습니다. 시어스 테크놀로지. 요게 텍스트로 돼 있어서 제가 못 봤군요. 네, 5페이지 중간에 글로 적어뒀고요. 간단하게. 토모큐브 같은 경우도 홀로토모그래피라고 하는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본인들의 광학 현미경을 만드는 업체인데 그 광학 현미경으로 세포를 찍고 뭐 아니면 인공장기 오가노이드를 찍어서 데이터를 많이 확보한다. 그래서 AI까지 조금 더 내다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업체였고 프로티나도 있네요. 네, 프로티나라고 하는 데는 보통 이제 신약을 개발하거나 개량하는 과정에서 단백질을 타겟해서 분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쵸. 왜냐하면 단백질을 노려야 그 암 단백질을 파괴해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 이러한 기전이 되게 뚜렷한 편이라서 보통은 단백질을 보는데 그 코로나 때 많이 배웠어요. 그런 거. 그렇죠. 분석하는 것도 유전체를 분석하고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프로테인은 특이하게 단백질이 아니고 단백질끼리 서로 상호작용하는 PPI라고 하는 마커를 분석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는 분야를 조금 더 데이터를 많이 쌓아두었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AI로 분석하고 뭐 신약 개발이나 아니면 관련된 분석 서비스 리포트를 줄 테니 수수료를 달라 하는 식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시어스 테크놀로지 그리고 토모큐브 프로티나.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알고 있었던 그 의료 AI 종목들이랑 막 엄청 획기적으로 뭔가 달라진 게 아니라 그냥 개별적으로 모멘텀이 좋은 거네요, 진짜로. 맞습니다.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어떻게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 뭐
관세청에서 보여주는 수출 데이터로 트래킹할 수 있는 업체들도 있고요. 관련돼서 모멘텀 같은 것도 뭐 9월, 10월, 11월에 하나씩 뭐 있을 거다 하는 식으로 기대감을 불어 넣어주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말씀하신 대로 유동성들이 움직이면서 해당 주가를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요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그런 거를 예전에는 약간 뭐 주가 관리한다 그래가지고 조금 안 좋게 보는 것도 있었는데 요즘 생각해 보면은 그거 잘하는 것도 회사의 저는 능력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긴 해요. 네. 왜냐하면 상장사이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그러니까요. 거래가 되는 업체라서 그렇죠. 분명히 회사에서 컨트롤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네. 그 잘하는 것도 말씀하신 대로 능력 중에는 네. 하나죠. 그러니까 주가를 너무 신경 안 쓰고 우리는 우리 것만 하겠습니다. 제가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직하게 가겠습니다. 뭐 이것도 좋죠. 뭐 좋은 거지만 결과를 내면 좋지만 근데 중간중간 이제 발표도 많이 하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되게 발빠르게 대응도 하고 사실 이런 종목들은 또 변동성이 크니까 그거를 또 경영진이 얼마나 잘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미리미리 이렇게 일정 데이터를 좀 뽑아서 이렇게 대비할 수 있게 해주면 그러면 또 투자 유치하기가 쉬운 거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해 주셨던 시어스 테크놀로지, 토모큐브, 프로티나 이 중에 뭐 혹시 탑픽을 고를 수가 있을까요? 탑 가장 선호하는 거는 토모큐브로 토모큐브. 보고 있고 네. 뭐 보고서 보시는 분들께서는 29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토모큐브를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뭐 사실 숫자가 엄청 좋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익을 지금 시현하고 있는 업체는 아니기 때문에 네. 한 27년쯤에 흑자 전환할 것이라고 대략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숫자가 그래서 보인다네요. 보인다. 보였다는 아니고 보일 거다. 이제 보인다. 네, 슬슬 보인다. 매출액 자체가 뭐 분기 매출이 이번에 31억이어서 네. 규모 자체는 작은데 꾸준히 분기를 거듭할수록 커지는 구조로 가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친구가 이제 관세청 수출 데이터에서 어느 정도 수출 추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현미경이니까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관련된 장비가 어느 정도 나갈 수 있는지 실제로 7월에 이제 멕시코 쪽으로 나간 그 데이터가 잡혔는데 네. 아마 멕시코의 대학교 쪽으로 납품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 연구소라든지 아니면 대학기관 흥미롭네요. 네, 여러 뭐 제약사 바이오텍 쪽으로 여러 고객사들을 포진시켜 놓고 수출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포인트로 짚을 거는 토모큐브는 보통 현미경으로 세포를 찍으니까 네. 바이오 쪽으로 이제 전방 시장을 많이 형성해 둔 상태였는데 그렇겠죠. 비바이오 산업용 특히 반도체 쪽으로도 관련된 현미경 테스트 장비를 수주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부분에서 산업용 뭐 OLED나 웨이퍼나 아니면 뭐 유리기판 쪽으로도 좀 전방 시장을 확장시키려는 모습을 좋은데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상반기 때도 아마 관련된 유리기판 테마가 움직일 때 토모큐브가 같이 하입을 받고 움직였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연내 산업용 쪽으로도 뭐 계약을 하나 추진해서 매출액을 발생시키겠다는 계약은 가지고 있는 상태라서 네. 바이오와 비바이오 두 마리 토끼를 한번 다 노려볼 수 있는 업체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차선호주로 또 프로티나를 뽑으셨더라고요. 네. 이것도 한번 들어볼까요? 프로티나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PPI라고 하는 기존의 업체들이 하지 않는 바이오마커를 분석하는 업체이고요. 네. 크게 본인들의 장비, 원천 기술 장비를 통해서 검체를 전처리 과정 없이 조금 더 편하게 연구진들이 편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장비가 좀 메인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의 장비가 좋으니까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플랫폼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두 가지를 이제 출시를 해서 고객사들에게 배포를 하는 느낌이었는데 네. 하나는 그거 PPI를 분석해서 약물 투여 용량을 좀 계산해주는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고요. 예. 다음으로는 항원이랑 항체가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분석해서 뭐 항체 신약 개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랜드스케이프라고 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두 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세컨픽이에요. 결론은? 그렇죠. 왜냐하면 네. 전 세계적으로 PPI를 분석하는 업체가 일단 많지 않기도 하고 그게 핵심이구나. 이미 그 기술력을 기반으로 37페이지에 뭐 연역 같은 거를 정리해 두었는데 네. 국내외적으로 좀 괜찮은 업체들과 레퍼런스를 쌓아둔 듯한 느낌이 이미 있었어요. 무슨 회사인지는 뭐 모르네요. A사, T사 이렇게 돼 있으니까. 회사가 조금 IR 장표에도 그 이니셜만 적어두고 있기는 그쵸. 한데 무게감 있는 회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네, 그렇게 추정을 해보고 있고요. 예. 뭐 시장 상장 이후에 그 오버행이라는 게 보통 있기 때문에 그쵸. 7월 29일에 상장한 업체라서 얼마 안 됐구나. 8월 29일에 주가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일봉으로 보면은 장대 양봉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때. 그러네요.
근데 대신 그때 장 초반에 그 500 물량이 많이 되고 쏟아져 나오면서 빠지다가 좀 장중에 말아 올리는 구간이 있었던 거고요. 와, 이렇게 잘 갔구나. 9월 29일이 한 14% 정도의 오버행 물량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주가 변동성을 유의는 해야겠지만 아마 9월 말에 그 관련된 모멘텀, 패스, 그 PPI 랜드스케이프 플랫폼 관련된 모멘텀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보고 있어서 오히려 변동성을 좀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다. 또 하나의 위기는 이제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9월에 한번 타이밍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외 관심주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번에 쓴 자료 중에 해외를 3개 썼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는 레드넷이라고 하는 업체인데 이거는 계속 말씀을 드렸어서 52페이지에 템퍼스 AI라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도 나름 좀 이름이 있지 않나요? 이름이 있고 어제 또 한 5%, 6% 정도 올랐을 거예요. FDA 쪽에 본인들의 솔루션이 하나 또 추가적으로 인증을 받으면서 모멘텀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있었고 인수한 업체들도 본인이 인수한 그 자회사로 만든 업체 매출액도 잘 올라오고 있고 원래 하고 있던 NGS 사업부 지노믹스 쪽도 YOY로 115% 매출액 성장하면서 굉장히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여기는 정확히 뭐라는 회사예요? 유전체 그 임상 검체를 받아서 본인들이 장비로 돌려가지고 데이터를 학습해서 그 결과물을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약간 임상 수탁 기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은데. 그러네요. 그러면 임상 확률을 높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그 유전체가 변이가 됐을 때 이렇다. 결과를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봐라. 컨설팅을 해주는 느낌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병에 걸린 환자인지 모르겠다. 아니면 동시에 40개의 질환을 한꺼번에 진단해달라. 이런 식의 여러 커버리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캐파를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군요. 항상 그 바이오 종목들이 문제가 그거잖아요. 돈은 이만큼 쏟아부었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그게 다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그게 문제였는데 템퍼스 AI 활용하면은 그 가능성을 좀 좁힐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기업들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군요. 좋습니다. 이렇게 의료 AI 쪽에서 우리가 모르던 사이에 이렇게 신규 상장주도 많이 늘어났고요. 주목받는 기업들이 점점 세대 교체가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루니퓨노가 진짜 안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퍼포먼스 뽑아내고 있는 종목들이 뭘 잘하고 있는지를 잘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온기가 확산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토모큐브, 프로티나 그리고 템퍼스 AI까지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원님과 함께한 시간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